감정을 얘기할 때도 네. 좀 정제시키는 노력도 하시겠네요. 아, 네. 막 애쉬 삐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또 그런 노력도 하시겠네요. 네, 어떤 때는 이제 사실 아이들이 제일 상처받는 대상이 제일 가까운 대상. 그쵸, 네. 예를 들어 부모님에 대한 서운함, 부모님과 있었던 어떤 사건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 조금 과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좀 선을 이렇게 지켜서, 왜냐하면 이 아이가 너무 이제 다른 친구들이 봤을 때 비윤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면 이제 좀 끊고 다음 주에 좀 그렇게 좀 마무리를 짓도록. 보통 대화는 뭐 두세 명이나 이렇게 진행되니까 커봤자 모든 별로 이렇게 진행될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러면 선언을 할 선생님은 때는 한 4명 정도의 뭉둠에서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이 무슨 얘기하는지도 확인을 하시고 계속 경청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사실은 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네. 글을 미리 작성을 하거든요. 글을 저한테 일단 한 번은 가지고 와서 보게 합니다.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그냥 막 해버렸을 얘기하면. 때는 좀 수위가 너무 높은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단 한번 정제를 하고 제가 한번 살펴본 후에, 사실은 그게 다 상담이거든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아이가 글을 들고 오면은 그 글에 대해서 한 1분, 2분 정도 피드백을 좀 나누려고 하는 편이고, 아침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글을 미리 좀 써보게 한 후에, 그리고 이제 제가 한번 살펴보고 아이랑 이야기를 한 후에 글을 조금 더 고쳐서 이제 상나누 활동에는 이제 도역 시간에는 상나누 활동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굳이 뭐 이렇게 대회를 나가서 입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좋은 수업으로 뭐 선도교사가 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건데, 대신 이제 선생님 그런 이력들이 있으시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수업은 사실 우리 반 안에서 비밀을 지킨다. 이게 기반이 되어서 서로 믿으면서 경청해주고 자기가 이제 진정성 있게 얘기하는 그런 수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다른 분들한테 저희 이렇게 열심히 도덕 수업을 잘하고 있어요는 그거의 전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들도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나의 얘기를 남들한테 드러내도 괜찮다 이렇게 가는 건가요? 네. 아니면 그거랑 또 다른 수업을 또 하시는 건지. 제가 이제 도덕 수업을 위해서만 아까 그런 삼남 활동이라든지 그런 삶을 나누는 그거 말고도 사실 다양한 장치들 네. 많이 활용하고, 뭐 삼나눔 라디오라든지 뭐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어떤 사연지 같은 거 네네네. 익명으로 그건 또 하도록 합니다. 익명으로 이제 사연을 써오면 제가 뭐 밥을 교실급식을 할 네네네. 때거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실급식 하면서 그 사연 이렇게 제가 읽어주면서 이제 자기가 듣고 싶은 이제 노래도 이제 틀어주고 이제 그런 것들도 하는데, DJ가 이제 제가 되는 거で이제 그런 것들. 교실 급식하시나요? 네, 교실 아니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매일은 한 번 아니고. 정도. 네. 이제 학교가 저희가 너무 커가지고 네. 수요일에는 도저히 수요일에는 번에 이제 다 이제 급식을 먹기 네네. 힘들어서 교실 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시간에는 일부러 그것도 좀 너무 허투루 보내기보다는 뭔가 삶을 나누는 시간이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렇게 자기 사연을 적어서, 특히나 또 익명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되게 재밌게 이제 사연들을 써서 내고, 어떤 때는 되게 자기가 듣고 싶은 노래를 듣기 위해서 이제 막 적어서 내는 경우도 있지, 어떤 때는 정말 심각하게 사연파리처럼. 그렇게 적어서 내는 친구들도 있어서 진짜 진지하게 이제 고민들을 이렇게 써서 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활동들이 쭉 이어지다 보니까, 아까 전에 이제 진지하게 참여하지 않는 친구들에 대한 걱정을 하셨었는데, 사실 이제 남학생들 중에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는 친구들, 뭔가 이렇게 자기 이야기 드러내는 걸 처음에는 조금 부끄러워하지만 이제 그런 좀 재밌는 삶을 드러내는 활동들을 이제 쭉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것들이 쭉 이어지니까 이제 나중에는 자기 사연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되게 내 이야기야 하면서 이렇게 되게 재밌어. 익명인데 티 나겠네요. 네, 일부러 티를 내기도 하고, 이제 뭐 이 노래 예를 들면 글씨가 이렇게 제대로 안 적혀서 제가 이제 버벅거리고 있으면 이제 선생님 이 노래입니다 이렇게. 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제가 또 아침에도 네. 아이들이 이제 그 글쓰기를 하는데 아침 글 써는 것도 제가 읽어주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오늘 어떤 기분인지, 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친구들 앞에서 짧게 이렇게 모든 친구들 이렇게 브리핑으로서 이렇게 들어보면서, 이 친구한테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이 친구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되게 기쁘구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슬프구나, 이런 감정을 이렇게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면서 이제 뭔가 아이들이
우리는 그 익명성 네네. 없는 그런 교실이거든요. 아이가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촬영이 이제 2월이니까 아이들 얼마 전에 이제 학년 마무리를 네. 하고 떠나 보냈는데 그 아이들이 되게 이제 편지를 이제 저한테 써서 줬을 거 아니에요. 그 읽어보면 되게 많이 적혀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 반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어떤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예전에는 같은 반이지만 되게 대면대면하고 네. 저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모르고 그렇게 떠나 보냈는데 올해 아이들이랑은 되게 뭔가 끈끈하고 유대감을 가지고 헤어지게 되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쉽고 눈물이 난다 이렇게 적은 친구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도했던 바가 이제 아이들한테도 좀 잘 다가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거 좀 뿌듯한 마음이 좀 들고. 그럼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우리 반의 공동체성이라든지 신뢰 이런 걸로 쌓아놓고 이제 도덕 수업은 이제 그 교과서 교육과정 안에 있는 덕목이라든지 네. 알아야 되는 그런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다른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수업이 진행이 됐다고 네. 이해하면 되겠네요. 꼭 도덕 교과를 위해서만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저는 국어 시간에도 이런 네. 삶을 나누는 이야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자기 경험을 개인 같은 걸 써서 네네. 나눌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도덕 교과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뭔가 자기 삶을 나눌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있는 모든 교과 활동, 프로젝트 활동 이런 것에도 녹여가지고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 사실 도덕 교과만 하면은 수업 실수가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프로젝트 형태로 활동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프로젝트 수업을 하려고 하는 편이라서 거기에 이제 꼭 그 활동들은 좀 녹여서 삶을 나누는 활동들을 꼭 하려고 하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분이 생각나는데 송기령 씨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죠. 이렇게 빅데이터 전문가예요. 꽁지머리요. 네. 그분이 이제 자기 직업 중에 하나를 마인드 마이너라고 하잖아요. 약간 애들 마인드 마이너, 애들 삶 마이너 같은 느낌처럼 네. 그런 걸 좋아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듣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좀 쉬어야지 이제 점심시간까지 저런 거를 교사가 저렇게까지 하면 너무 축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듣다 보니까 그걸 즐거워하신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게 좀 선생님한테 즐거움인 거죠. 애들의 삶을 좀 나누고 캐내고 이런 것들이. 네, 이게 저한테는 일종의 약간 소명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교사로 밥을 벌어 먹고 살고 있다면 적어도 저희 반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좀 편안하게 행복하게 이 교실에서 지내다가 이제 또 다음 학년을 올려 보내는 게 제 역할, 기본적인 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교사로서의 어떤 최소한의 제 나름대로의 최소한의 어떤 역할은 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제 다른 거는 이제 잘 못하게 돼. 예를 들면 저는 음악을 잘 몰라가지고 음악은 좀 항상 미안해하면서 네. 저도 음치라서 나 없어 미안하다 얘들아. 그렇지만 이제 그쵸. 이런 부분은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그쵸.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역할들도 해주려고 하는 편.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선생님의 동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떤 나의 교사로서의 정체성, 소명 이런 것들이 또 뿌듯함을 나한테 주기도 하고.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을 쭉 하시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철학 공부를 하려고 했다. 그런 말씀도 하시긴 하셨는데 이런 활동들이 단순히 그 초임 때 그런 가슴 아픈 기억들이 있어서 그게 계기가 되어서 이렇게까지 됐다도 있겠지만 거기에 이제 저변에 깔려 있는 선생님만의 어떤 교육적인 철학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박종화 쌤의 교육 철학은 뭔지 나만의 교육 철학 같은 걸 한번 듣고 싶은데 들려주실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얘기를 했듯이 아이들이 그런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하면서 또 동시에 타인을 좀 너그러운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사실은 타인을 되게 깐깐하게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보는 아이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도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너그럽고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도 사랑하게 되는 약간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까 전에 삶을 나누고 하는 것들이 결국 긍정과 지지 같은 것들을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 응원과 지지를 통해서 뭔가 그게 친구한테 하는 말이나 동시에 그 친구가 또 나한테 해주기도 하고 나도
사실 이 말을 하면서 나 자신에게 또 위로를 주기도 하고 내 마음을 이렇게 성장시키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아이들이 뭐 제 교육관을 뭐 그렇게 뚜렷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타인을 뭔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좀 이해를 하고 노그럽게 바라보면서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기여를 하고 싶은 그런 것이 제 교육적 철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지린 네. 이게 좀 핵심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 어진 마음을 좀 너그러운 마음. 타인 그리고 결국 나. 네. 되게 알겠습니다. 그 계속 이제 중간중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또 선도교사도 하시고 EBS 출연도 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관심 있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요 부분은 또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그 계기는 뭔지 그것도 한번 들려주시면. 네, 제가 이제 대구시 교육청 이제 그 도덕과 수업 연구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연구교사 같은 경우 대구에는 그 수업 연구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다른 시도들도 많이 예전에는 있었던 거라면 지금은 많이 사라졌죠. 요즘은 이제 수업 혁신 사례 그런 보고서 형태의 어떤 대회로 좀 많이 대체가 되었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수업 연구대가 남아 있고 수업을 실제로 이렇게 보여주고 그걸로 심사를 받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도덕과로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그 수업을 연구를 하고 고민했던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연구교사 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아까 전에 제가 고민했던 거 이렇게 고민하고 제가 나아가려고 했던 방향이 현장에 이렇게 좀 선생님들께 전파되고 뭔가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누군가는 또 관심을 가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 좀 도움이 되려면 어쨌든 제 수업을 보여는 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대에 참여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작은 성과를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EBS 출연 같은 경우에는 EBS 출연 제가 EBS 클래스업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었는데 이제 주제는 양성평등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양성평등에 대해서 평소 엄청 관심이 많고 뭐 그렇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그 교육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라는 기관에서 이제 양성평등 관련 이제 학생 교사 동아리 그런 이제 사업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참여를 하면서 공모사업 같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거기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중간에 제가 저희 반 사례 발표를 이렇게 할 기회가 있었는데 사례 발표를 이제 보던 이제 교육부 관계자분들이 보시고는 저 선생님이 저희 이 주제로 이제 어차피 방송을 해야 되니 저 선생님 추천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교육부 연구사님 추천으로 교육부 연구사님이랑 이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분들이 이제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출연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걸 통해서 EBS는 어쨌든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이라 사실 좀 너무 그 시기에 바빠가지고 사실 거절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처음엔. 그런데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저희 반 아이들은 막 이렇게 드러내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들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런 제안이었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애들 당연히 하고 싶다고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알겠다 하고 이제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저희 반 양성평등 주제로 프로젝트를 아이들이 설계하고 그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거를 4일 만에 한 프로젝트를 하는 모습을 찍어가지고 그걸 이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보통 한 적어도 2주, 3주 뭐 이 정도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4일 만에 빡세게 TV에 매일매일 몇 시간씩 했네요. 촬영을 해야 돼서 아이들도 힘들었고 저도 힘들었지만 사실 아쉬운 부분이 많죠. 아이들이 사실은 그 주제에 대해서 충분히 녹아들어서 이렇게 결과가 나야 되는데 녹아들기 전에 설익은 상태로 이렇게 좀 나온 느낌에서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되게 뜻깊은 경험이었고 아이들도 워낙 그런 TV에 이렇게 자기 얼굴이 나오는 되게 기뻐하기도 했고 저도 제가 평소에 어떻게 수업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고민해 볼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방송에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또 촬영 PD님이나 이제 촬영 관계자 분들이랑 이렇게
네, 소통을 하면서 제 수업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뒤로 한번 떨어져서 방송의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또 바라보게 되면서 내 수업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걸 저도 이제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뭐든 해야 돼요. 하다 보면 뭔가 생기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불현듯이 이제 교사로서의 박종화 쌤은 이제 충분히 얘기를 듣고 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교사 외적인 이제 교육 활동 외적인 거에는 또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사람일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교육 말고 또 어디 관심은 뭐 어떤 거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뭐 이렇게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뭘 꾸준하게 하고 있는 건 없는데요. 뭐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사실 교실이라는 곳에 있다 보면은 사람이 되게 좀 외로워지거나 좀 작아질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과만 계속 소통하다 보니까 선생님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계속 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자기만의 어떤 세계에 갇혀버릴 가능성이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세상에 좀 큰 그림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좋아하고, 예를 들면 어떤 뭐 경제, 뭐 정치, 뭐 세계사 뭐 이런 것들 주제에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네, 공부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콘텐츠 다양한 콘텐츠 책도 좀 보고 이제 공부잖아요. 영상들도 좀 보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것들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투자에 좀 활용하기도 하고, 뭔가 제가 고민하고 했던 것들이 이런 방향으로 혹시 전개되지 않을까 했던 것들이 이제 그런 정치사적인 것들을 이렇게 예상을 해보기도 하고, 어떤 뭐 제가 예상했던 것들이 이렇게 맞아 들어가면 또 거기에서 되게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하면서 조금 생각을 이렇게 좀 큰 차원으로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윤리랑 또 다른 이렇게 주제에 관심인 느낌이네요. 네. 너무 사실은 윤리, 철학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고민을 하다 보면은 그쪽만 이제 갇혀버리기 쉽잖아요. 그래서 아예 반대되는 다른 것들을 좀 해보려고 또 생각을 해보고 있고, 요즘에는 제가 건강이 요즘 좀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는 게 느껴져서 그런 말씀 한번 이제 운동도 좀 관심 가지고 꾸준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어요. 다방면에 관심 많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렇게 처음엔 되게 첫인상은 뭔가 선비 같은 느낌으로 시작을 했고, 또 말씀 듣다 보니까 마음이 되게 따뜻한 사람이다. 그리고 또 교직에 대해서 어떤 사명감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셨을 때는 그런 단단함 같은 것도 좀 느껴지고 했는데, 마지막에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보다 더 입체적으로 느껴져가지고 조금 더 매력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그 인터뷰를 하시면서 원래 자기가 경험했던 거나 생각하셨던 걸 말씀하신 거긴 하지만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촬영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미리 대본을 이렇게 작성을 했었는데, 그 대본 작성하면서 사실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나는 어떤 선생님인지? 이런 것들을 또 고민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사실은 제가 오늘 대본 쓴 거랑 또 다르게 말씀을 드린 것들도 말씀 너무 있어가지고, 잘하셔가지고 그래서 뭔가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런 것을 좀 관심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제 삶을 조금 이렇게 돌아보고 제 나름대로는 또 약간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분위기에서 보겠습니다. 윤리교육학과 석사라서 그러신지 메타인지가 굉장히 뛰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덕적인 아이들의 삶의 진심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 삶을 이렇게 캐내시는 분 같아요. 그걸 긍정적인 어떤 곳으로 그런 이제 삶을 살고 계신 박종화 선생님이랑 이렇게 순고쌤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다음에도 또 훌륭하신 박종화 쌤처럼 훌륭하신 분들 모시고 또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